안녕하십니까. 자, 왜 이렇게 저희가 모셨냐 하면 이번에 사세행이 저희 뉴스토마토 단독 보도 관련된 김영선 전 의원, 또 명태균 씨,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공수처 고발을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내용이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 일단은 어떤 제목으로 고발하신 겁니까? 저희가 이제 두 번 고발을 했는데요. 처음은 직권남용, 공직선거법 위반, 그리고 청탁금지법 위반.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뉴스토마토에서 돈 거래에 대해서 보도를 했어요. 그 김영선 의원이 이른바 세비 반환 사건. 세비 절반을 명태균에게 그 9,600 맞습니다. 뭐 1억 원에 가까운 돈을 보냈다고 이제 보도가 나오니까 저희가 또 그거를 고발을 안 할 수가 없어서 같이 했군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고발은 이제 제3자 뇌물죄. 이제 그러고 났더니 또 이제 뉴스토마토에서 그 선거 과정 내내 대선 관련돼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무려 80차례에 걸쳐서 3억 7천 원 상당의 7천만 원, 3억 7천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이게 이제 그 선거 그 관련돼서 이렇게 정치활동 관련돼서 기부행위를 하면 정치자금법 위반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방송 끝나고 또 이제 겁니까? 오늘 세 번째로 고발을 하러 갑니다. 근데 저희가 이렇게 살라미식으로 고발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게 뉴스토마토 보도가 살라미식으로 나오다 보니까 그러면 저희 보도가 또 계속 나올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수도 있겠네요. 지금 이제 아마 그 지방선거 관련돼서 얘기 나올 수 있습니다. 또 그 이 김건희 여사가 공천 개입했다는 거를 이제 추가 보도하신다고 그래서 저희가 또 고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발을 또 하신다. 일단 지금 고발된 내용이 김영선 전 의원 창원 의창 그 보궐선거 공천을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 씨를 이렇게 활용해서 도왔다는 의혹. 두 번째가 이번 총선 때 4월 10일 총선할 때 김해 쪽으로 출마 그 선언할 때 옮길 때 김건희 여사가 개입했다. 요 내용을 최초 이제 고발한 거네요. 네, 맞습니다. 공수처가 수사를 착수했습니까? 네, 지금 그 첫 번째 고발한 거 직권남용, 공직선거법 위반, 그리고 청탁금지법 위반 이것은 수사가 이제 배당이 됐는데 그 배당 부서가 최상병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그 같은 부서입니다. 그 부서입니까? 네, 수사 4부. 거기가 좀 일이 많은 것 같은데. 네, 조금 거기가 이제 조금 과부하가 될 수도 있는데 사건의 어떤 중대성 차원에서 아마 공수처에서도 또 국회 상위에서도 이제 법사위에서도 그거에 대해서 질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공수처장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검토를 하겠다라고까지 언급을 해서 국민적 관심 사안이다 보니까 아마도 공수처에서도 수사 4부로 지금 문제는 이게 여러 그 범죄 중에 공수처에서 할 수 없는 그 관할 아닌 그런 범죄도 있는데 그 공수처에 한 이유는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네, 그게 이제 좀 오해가 있으신데 그 공수처법 2조 4항에 보면 그 고위공직자 범죄, 직권남용이나 뭐 뇌물죄, 정치자금법 같은 건 이제 고위공직자 범죄라고 해서 공수처 대상이 맞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이나 청탁금지법은 아닌데 청탁금지법 아니죠. 근데 공수처법에 2조 4항이 뭐라고 돼 있냐면 그 같은 고위공직자가 관련 범죄로 수사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대표적인 예가 저희가 그 유명한 고발사주 사건을 저희가 고발을 했어요. 근데 그 손준성 검사를 이제 공수처가 수사하고 기소했는데 손준성의 경우는 이제 저희가 고발할 제목이 여러 개인데 그 중에 공직선거법 위반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도 있어요. 그 두 개는 공수처의 이제 고위공직자 범죄는 아닌데 관련 범죄로 공수처가 수사하고 기소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충분히 지금 이 경우도 이 공천 개입도 워낙 중대한 사건이고 대통령 부부가 공천에 개입했다는 거는 굉장히 중대한 공무원 범죄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도 직권남용하고 정치자금법하고 같이 고발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공직선거법 위반이나 청탁금지법 위반도 공수처가 직접 수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두 번째 저희가 보도했던 그 명태균 씨하고 김영선 전 의원하고 그
돈 왔다 갔다 했던 거 네. 반. 네. 그 본인이 일단 SBS에서 얘기한 거는 빌린 돈을 쪼개서 뭐 본인 얘기입니다. 3천, 3천씩 갚았다. 네네네. 부인을 하고 있는데 이 해명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명태균 씨 해명.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이제 전형적인 네. 이제 그 뭐 소위 말하는 이제 물타기고 네. 저는 궁색한 변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변명이다. 네. 이거는. 그리고 이제 네.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은 게 아하. 지금 이 사건을 제보하신 이 알파벳 E 씨, 네. 이 얘가 결국 누구냐면 김영선 의원하고 일하기 전에 네. 명태균하고 굉장히 오랜 기간 측근이죠. 네, 핵심 굉장히 측근이었던. 그 네. 오랜 기간 일했고 네. 자금 집행 같은 걸 했던 회계 책임자였고 네. 또 그러고 나서 김영선 의원실로 가서 거기서도 또 회계 담당을 하면서 예. 거기에 이제 그 비서관, 보좌관까지 했다는 인물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이 회계를 다 양쪽에서 명태균에 대한 부분이나 김영선 의원에 대한 부분에서 자금을 집행했던 회계 책임자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을 오히려 그 적반하장식으로 지금 김영선 의원이 지금 고발을 했어요. 네. 사기 횡령 등으로. 이거는 저는 굉장히 심각한 어떻게 보면 적반하장식 무고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고에, 저희가 지금 예. 김영선 의원을 오히려 이렇게 제대로 된 해명을 하지도 않고 국민 앞에서 네. 오히려 이 제보자를 이런 식으로 고발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무고로 김영선 의원을 무고로 고발을 검토 중입니다. 무고죄도 네. 지금 검토하고 있다. 네, 네. 일단 뭐 이렇게 사생 이번 고발 자체가 지금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저희 뉴스토마토 보도 네. 후속 보도 보고 좀 네. 더 또 고발하고 또 네. 앞으로도 할 것이다 말씀하시는데 맞습니다. 네. 어떻게 저희 보도를 어떻게 보셨는지요? 사생 이 시민단체 대표로서.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은 네. 그 시민단체는 이제 수사기관이나 정보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네. 이제 언론 보도를 보고 이제 주로 그렇겠죠. 저희가 이제 고발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음흠. 이번에 이제 뉴스토마토 보도가 굉장히 그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이지 않습니까?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중대한 내용이라서 고발을 안 할 수가 없고요. 이거는 뭐 공수처 그동안 이제 그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서도 아주 중대한 공수처도 수사를 꼭 해야 되는 그런 사건인데 뉴스토마토에 대해서 네. 굉장히 좀 중요한 보도가 계속 나올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제 탄핵 관련된 얘기도 지금 하고 있는데 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이런 보도 자체가 어떤 마중물이나 이런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대표님 생각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그동안 이제 많은 이제 중대한 사건들이 많았는데 예. 이채 양명주 그러니까 이태원 참사 또 최상병 사건 양평 고속도로 또 그 명품백 그다음에 이제 주식 주가 조작 거기에 이제 저희가 그걸 다 고발했어요. 다 했어요. 네, 전부 다 고발했는데 그 마지막에 이 사건 공천 개입까지. 그래서 이채 양명 주공으로 이제 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아주 중요한 탄핵 사유라고 저희는 보거든요. 왜냐하면 공무원이 특히 이제 대통령 부부가 정당의 공천에 개입했다라는 건 이거는 굉장히 헌정 질서를 문란시키는 국기문란 사태라고 보기 때문에 이거를 보도한 뉴스토마토에 대해서 국민적 응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50만 돌파하신 거 축하드립니다. 네, 50만 감사합니다. 예. 저도 지금 이제 유튜브 채널을 이제 새로 시작해가지고 그 법 앞의 평등이라고 저희가 이제 법 앞의 평등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헌법 정신인데 법 앞의 평등이라는 채널을 시작했는데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법 앞의 평등 채널. 자, 지금 사생 좀 전에 이채 양명주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주가 조작 도이치 모터스 사건 이것도 고발했는데 최근 김건희 여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통정 매매에 이용된 계좌를 자신이 직접 운영했다 이렇게 진술한 게 알려져가지고 논란이 되고 있는데 지금 도이치모터 사건 검찰발 뉴스 같기도 하고요. JTBC 통해서 여러 가지 보도가 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지금 도이치모터스 사건도 지금 국민적 관심 사안인데 그렇죠. 지금 이게 이제 2심 판결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방조범이 유죄가 됐습니다. 맞습니다. 심지어 손모 씨라고 하는 분은 손실을 입었는데도 지금 이제 유죄로 방조범으로 유죄가 됐는데 지금 김건희 여사가 이런 식으로 이제 본인이
직접 했다라는 거는 그동안의 이제 내용하고 완전히 다르고요. 예. 2심까지 법원이 그 공범들에 대해서 유죄를 다 줬는데 이제 이렇게 되면은 그거하고 배치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결국은 김건희 여사는 그러면 검찰도 지금 뭐 출장 조사를 하고 뭐 굉장히 검찰의 권력도 완전히 그 영부인이 부정하고 있는 상황인데 예. 사법부마저도 사법부의 판결을 2번이나 이 사실관계가 확정이 된 것조차도 네. 인정하지 않는 그래서 국민들이 분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 지금 이 주가 조작 사건도 지금 공수처에 고발하신 거죠, 사생에서? 네. 뭐 진행 잘 되고 있나요? 근데 이거는 중앙지검에서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네, 저희가 이제 그 이제 중앙지검에 있는 사건, 이제 지금까지 이제 2심까지 나온 사건은 그런 이제 열린민주당에서 고발을 했던 사건이고. 예, 예전에 항의석. 맞습니다. 최강욱. 예, 그 사건이고 저희도 이제 고발을 했어요. 고발을 했는데 저희는 이제 뭐를 했냐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 사건 수사를 방해한다고 해서 어떻게 방해하는 거냐면 특검을 거부를 지금 2번이나 했지 않습니까? 네. 그 특검법을 대통령이 계속 거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사를 사실상 그 방해하는 거랑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거부권 남용에 대해서 저희가 고발을 했고 또 지금 그 제대로 기소하지 않고 이 김건희 여사를 갖다가 이제 어떻게 보면 면죄부를 주려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 담당 검사들을 서울중앙지검을 이제 직무유기로 직무유기로 저희가 고발을 했어요. 이제 그런 상황이 지금 이제 가능하죠. 되고 있는. 그러면 그래서 저희는 이제 만약에 이번에도 또 수사 이제 뭐가 또 이런 식으로 또 면죄부를 주고 또 그 김건희 여사를 또 다시 또 불기소 한다면 저희는 또 직무유기로 또 할 것이다. 또 고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지금 중앙지검 최고 책임자는 신임 심우정 검찰총장입니다. 이번에 바뀌었죠. 바뀌었죠. 디올백 그리고 지금 말했던 뭐 주가 조작 사건 이런 거 좀 수사가 조금 달리 진척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잘하길 바라는 거죠. 그래도 그나마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못할 것이다. 이게 지금 저희가 국민들이 그동안 너무나 이제 희망 고문을 많이 당했는데 얼마 전에 최근에 이제 그 검찰 조사가 아시다시피 출장 서비스에 검사들이 사상 초유로 핸드폰까지 뺏겼어요. 뭐 테러 어쩌고 하면서 말이 안 되는데 그러면 뭐 모든 국민들이 검찰청 갈 때 테러를 걱정해서 그러면 출장 와달라고 해야 됩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검찰 지금 현재 대한민국 검찰은 살아있는 권력, 대통령이나 뭐 대통령 배우자나 수사할 의지가 없고 그럴 수가 없는 지금 권력의 어떻게 보면 시녀처럼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기에는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조금이나마 공수처가 조금이나마 낫다고 보기 때문에 공수처로 고발을 하는 이유입니다. 그래도 심우정 검찰총장 뭐 수사팀 밑에 있는데 잘하면 문제가 없다는 거죠. 만약에 잘한다면 뭐 그러기를 정말 바라야 하는데 마지막 직무유기 뭐 이렇게 하셨다고 하니까. 근데 지금 심우정 검찰총장 자체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를 반대했던 인물이거든요. 처음부터. 저는 뭐 큰 기대는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런 뭐 댓글 좀 있지만 뭐 저는 시민단체 활동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고소 고발이 너무 많이 하시는 거 아니에요? 특히 고발이죠. 제3자니까. 그래서 이게 막 보여주기식 아니면 수사력을 낭비시키는 그런 또 비판도 있어요. 낭비를 초래하는.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한번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그 얘기 들으면 좀 화가 납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이제 뭐 고발을 일부러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번 이제 공천 개입처럼 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 그리고 이제 이 윤석열 정권이 사고를 너무 계속 칩니다. 그러니까 사고를 너무 많이 치니까 저희가 그냥 있을 수가 없어요. 이번 공천 개입도 저희가 고발을 어떻게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까지 고발을 많이 했는데 고발 사주도 했고 그리고 또 코바나 콘텐츠 뭐 이런 식으로 다 이제 건건히 보면은 중대한 사건들이에요. 그 고발 목록을 보면은 다 그런 매우 중요한 사건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고발을 좀 안 하고 싶은데 그 계속 이런 식으로 뭔가
사건이 터집니다. 네. 저희가 고발을 할 수밖에 없는데 최근에 그 또 공천 개입 그 김대남 비서관 관련돼서도 또 터지고 서울의 소리 또 그리고 고발 사주가 또 발생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고발 사주를 한 것도 모자라서 이제 대통령이 되고 나서 이제 그 자기 밑에 대통령실을 동원해서 또 적대적인 그 비판적인 대통령과 정권의 비판적인 그런 언론을 또 고발 사주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런 걸 어떻게 그냥 지나갈 수 있냐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저희가 고발하면 뭐하냐, 고발하면 뭐 이게 되냐라고 하시는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고발하는 시민단체의 잘못입니까? 아니면 그것을 받아서 수사하지 않는 살아있는 권력을 그렇죠. 절대로 수사하지 않는 권력의 눈치를 보는 저희가 고발하면 뭐하냐, 고발하면 뭐 이게 되냐라고 하시는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고발하는 시민단체의 잘못입니까? 아니면 그것을 받아서 수사하지 않는 살아있는 권력을 그렇죠. 절대로 수사하지 않는 권력의 눈치를 보는 그래서 좀 보는 국민들이나 또 중간에 계시는 분들은 똑같다! 수사력 낭비시키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 하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그 하는 것은 어떤 그 권력에서 발생하는 그런 비리 범죄를 그 대응해서 고발하는 거지 그거를 없는 걸 저희가 막 보여주기식으로 하는 그런 것은 아니다. 그건 오해다라고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마찬가지로 시민단체지만 잘못 고발을 하게 되면 무고라든지 책임을 져야 돼요. 저희가 똑같은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거는. 그런 어떤 그 허위 이 사실에 근간을 둬서 그런 것을 하게 되면은 무고의 책임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도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자, 뭐 우리 지금 뭐 댓글에 응원하는 분들도 많고요. 앞으로 또 꿋꿋이 공익의 목소리를 대변해서 지금 고발도 하고 하는 걸로 지금 봅니다. 자, 우리 애청자들이 이제 보고 있으니까요. 앞으로 계획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말씀하셨듯이 시민단체의 그 역할이라는 것이 권력을 감시하고 또 권력의 부조리 그리고 비리 범죄 혐의를 계속 고발하는 것이 저희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를 보고서 이제 뭐 친야단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근데 전 정권에서는 저희가 친여단체였어요. 친여였죠. 왔다 갔다 해요. 그러네요. 저희는 이제 진영을 위해서 고발한다기보다 대한민국 헌법에 나오는 이 법 앞에 평등. 그러니까 누구든지 법 앞에 평등,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현재 보면은 뭐 한쪽으로만 너무 지나치게 과도하게 과잉하게 수사가 되죠. 야당 대표에 대해서는 예컨대 이제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활동을 하는 것은 마치 이제 뉴스토마토가 진실을 위해서 하지 뭐 진보 진영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도 진영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법 앞에 평등을 위해서 고발을 하는 것이다라는 점.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대한민국을 더욱 정의롭고 민주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계속해서 앞장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한매 사생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